대척이 되거든요. 이 선도사관과 이 삼교사관은 대척이 되는데 요거를 먼저 드러내면,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훨씬 더 익숙하거든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급 선도사관보다는, 민족주의 사관보다는 이 삼교사관에 훨씬 익숙합니다. 특히 유교사관. 근대 이전의 사회를 바라볼 때는 유교사관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을 이제 좀 드러냄으로 인해 가지고 선도사관의 특징을 이제 부각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삼국시대 이후로 이제 그 영향력이 이제 강화되어 갔는데, 도교사관이라고 딱히 이제 할 만한 그런 조선은 별로 없죠. 이제 유교사관, 불교사관 하면은 삼국유사가 있고, 그리고 유교사관 하면은 삼국사기 이래로 무수하게 많은 유교사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도 많이 되고 이렇게 했지만은, 도교사관이라고 어떤 책이 딱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도교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삼국 말에 중국에서 도교가 들어오기 시작한 이래로 이제 많은 도교 수행 문화가 한국 사속에서 뿌리를 내렸거든요. 이제 그 가운데서 한국의 이제 중국 도교 수행가들, 우리 전통 선도 수행가 말고 중국 도교 수행 하시는 분들이 책을 많이 남겼어요.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그 속에서 얼핏 역사 인식이 엿보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몇 개 뽑아가지고 이제 도교적인, 중국 도교적인 관점에서 한국사를 바라보는 인식을 이제 대강은 이제 그려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죠. 예. 그래서 도교사관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 중기 때 이제 많은 중국의 어떤 도교 수행가들이 이제 수련서도 내고, 그리고 도교의 어떤 한국에 있어서의 어떤 도교의 정통성을 설정하는 그런 이제 문화사적인 그런 글도 남겼고, 이제 글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뭐 많이 들 수는 없겠고, 이제 하나, 해동전도록이라고 조선 중기 때 한무회라는 이제 선가가 중국 도교 수행가죠. 그분이 지었던 책이 있는데, 해동전도록이, 해동에 도가 전도록, 요 도는 중국 도교겠죠. 딴 게 아니라 중국 도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발점을 한국사 속에서 의미를 두기 시작하던 그 시점이 통일신라 때 이제 한국에서 3명의 어떤 수련가들이 중국 당나라에 가서 그거를 배워왔잖아요. 중국 도교 수행법을. 종리건 밑에서 이렇게 중국의 도교의 최고의 어떤 뭐 신선 중 한 명, 8선 중 한 명입니다. 종리건에게 가서 김가기, 최승우, 이제 승려, 자해, 세 분이 가서 도교 수련법을 이렇게 배우고, 이제 그걸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중국 도교 수련법을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건 기존에도 도교가 뭐 들어오게 했지만 본격적으로 뿌리내는 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입니다. 그러면서 그 계보가 쭉 이어져 가지고 이제 그 계통에 대한 설명이 전도록입니다. 해동전도록.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중국 도교적인 관점으로 한국 사회, 한국 문화를 바라보면은 한국 사회에서 의미가 있던 시기는 통일신라 이후구나. 그리고 어떤 그 역사적인 중심도 이제 중국의 도교의 어떤 도맥을 가지고 이게 한국사를, 정통성을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이제 그 정도를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점의 어떤 부분들, 사관의 부분이 사관에 따라서 이렇게 한국사를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여기 속에서는 우리 전통선도와 관련된 선도 수행이나 사상이나 어떤 역사적인 인식은 거의 제외가 되고 있거든요. 중국 도교 일색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 한번 이제 첫 번째 지적을 할 수 있겠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불교사관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불교사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 삼국유사는 이제 고려말 성녀 중에서도 고려말 성녀의 입장에서 쓰여졌죠.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삼국시대 성녀의 입장으로 삼국사가 쓰여졌다면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불교가 한국 사회에 꽤 뿌리 내리고 정착된 고려말 불교, 이제 그야말로 전형적인 불교죠. 전형적인 불교의 관점으로 삼국사를 서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불교 중심인데, 한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이제 불교 중심이고, 그리고 삼국 중에서도 불교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신라 중심으로 한국사를 서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당군조선 이전의 선도적인 수행과 관련된 부분, 사상,
역사적인 부분은 거의 많이 이렇게 삭제가 됐죠. 네. 불교 중심, 그러니까 다른 사상들, 고대 사상들은 삭제가 되고 시기적으로도 삼국시대부터만 이렇게 쭉 서술이 되기 시작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약하게 다뤄졌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편향적입니다. 불교적으로 바라보고 신라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그리고 이게 고려 말 불교의 관점으로 쓰여졌다는 거. 만약에 신라 시대 성녀가 이런 사설을 썼다라고 한다면은 불교적인 관점이 안 썼을 것이고 분명히 선불적인 관점에서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삼국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당군조선 이후에 선도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었고 통일신라부터 이제 비로소 중국 삼교의 영향이 강해졌기 때문에 실제로 삼국시대는 선불의 시대죠. 선불습합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불교 성녀들 사이에서도 이런 인식이 분명히 선불습합적인 인식이 남아 있었을 텐데 이련 스님은 고려말 유교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더 이제 불교적으로 많이 해석을 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고려말 성녀의 어떤 불교 중심의 관점, 신라 중심의 관점이 투영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